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디지털 세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언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침입 탐지 시스템, 그러니까 IDS 룰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 강력한 코드, 딱 한 줄이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요새를 든든하게 지켜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코드 딱 한 줄이 어떻게 수백만 달러짜리 해킹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말이 되나 싶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과연 잘 만들어진 IDS를 한 줄에 어떤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IDS 룰이 왜 보초병의 지침서 같은 건지 그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갈 거고요. 그리고 그 지침서 구조를 한번 싹 뜯어 볼 겁니다. 다음엔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꿀팁도 알아보고 실제 공격을 막아낸 짜릿한 사례도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 방어의 문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보추병의 지침서입니다. IDS 룰, 이거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디지털 경비원을 위한 지침서다. 이렇게 상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뭘 해야 할지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을 지켜봐라. 이런 인상착의를 한 사람은 특히 조심해라. 그리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요. 이 지침서는요, 크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룰 헤더와 룰 옵션이에요. 룰 헤더는 누가 그리고 어디서를 담당합니다. 뭐랄까, 경비원한테 저기 정문으로 드나드는 외부인들을 잘 지켜봐. 이렇게 기본적인 감시구역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룰 옵션은 뭘까요? 바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수상한 물건을 들고 있는지 잘 살펴봐 하는 식으로요. 찾아야 할 구체적인 증거를 알려주는 부분이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벽한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침서를 한번 해부해 봅시다. 룰의 구조를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과연 헤더와 옵션, 이 두 친구가 어떻게 한 팀이 되어서 위협을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룰 헤더입니다. 우리 경비원이 어디서 근무할지를 정해주는 거죠. 하나씩 볼까요? 액션은 말 그대로 뭘 할 거냐. 얼러트면 경고를 울려라 이거고요. 프로토콜은 TCP 통신을 볼 건지 UDP를 볼 건지 정하는 거고, 출발지, 목적지 IP랑 포트는 누가, 누구한테 어떤 통로로 이야기하는지를 콕 집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그 흐름을 보는 거고요. 어때요? 이 정보들이 쫙 합쳐지니까 우리 경비원이 어디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림이 딱 그려지죠. 자, 헤더로 감시구역을 정했으니 이제 진짜 알맹이, 룰 옵션을 볼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는 부분인데요. 헤더가 어디를 볼지 정했다면 옵션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단서들이에요. 예를 들어 MSG는 침입 발견 같은 경고 메시지를 정하는 거고, 플로우는 연결이 이미 수립된 상태인지 같은 맥락을 따지는 겁니다. SID는 이 룰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격자의 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게 진짜 룰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공격자의 지문, 즉 악성 행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시스템은 정신없이 오가는 데이터 속에서 다른 건 다 안 보고 오직 이 컨텐츠에 지정된 그 특정 문자열, 그 데이터 조각을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이 지문을 찾아라고만 하기엔 IDS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준이에요. 초당 수백만 개의 패켓을 실시간으로 다 검사해야 하는데 이걸 언제 다 뒤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탐색을 훨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고급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종의 전문가용 팁이죠. 노케이스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게 해주고, PCRE는 정규 표현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복잡한 패턴도 찾아내게 합니다. HTTP URL 같은 건 검색 범위를 딱 URL로만 좁혀서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게 해주고요. 다 유용한데 이 중에서도 IDS 성능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리는 치트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패스트 패턴입니다. 이 패스트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건 너무 느리잖아요. 대신 패스트 패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예를 들어 안경 쓴 사람만 먼저 빠르게 훑는 겁니다. 만약 안경 쓴 사람이 없으면 그럼 나머지 조건, 뭐 파란 옷을 입었고 가방을 맸고 이런 건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죠. 이렇게 일단 한번 싹 걸러내고 패스트 패턴에 걸린 데이터에만 나머지 복잡한 룰을 적용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덕분에 수많은 정상 트래픽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요. 이제 우리가 배운 무기들을 들고 실제 전쟁터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은 유명한 사이버 공격들을 과연 이 코드 한 줄이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 활약상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진짜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SQL 인젝션입니다. 이건 뭐 웹 해킹계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죠. 공격자가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몰래 악성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중요한 정보를 싹 빼가거나 아예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리는 정말 유용한 공격입니다. 바로 이게 그 SQL 인젝션 공격 시도를 잡아내는 룰입니다. 와, 뭔가 길고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까지 다 배운 거예요.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보세요. Flow to Server Established. 이건 이미 연결이 수립된 상태에서 서버로 들어가는 트래픽만 보자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건 일단 거르는 거죠. 그 다음 HTTP URL. 검색 범위를 딱 URL로만 좁혀버립니다.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콘텐트를 두 번 써서 URL 안에 유니언이라는 단어와 셀렉트라는 단어가 둘 다 들어있을 때만 경고를 울리게 하는 겁니다. 와, 정말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공격의 핵심만 노리는 아주 예리한 저격수 같지 않나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전 세계 IT계를 그냥 뒤집어 놨던 역대급 취약점이죠. 바로 log4j의 log4shell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었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로그4쉘을 탐지하는 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SQL 인젝션 룰보다 훨씬 짧고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에 바로 이 룰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룰은 전략이 좀 달라요. 일단 헤더를 보세요. any로 any. 이건 그냥 모든 TCP 트래픽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물을 아주 넓게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격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대신 딱 하나만 봅니다. 바로 컨텐트에 있는 JNDI 랩답이라는 문자열. 이게 바로 로그4실 공격의 핵심, 빼도 박도 못하는 시그니처거든요. 다른 복잡한 조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문자열이 보이면 무조건 공격 시도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실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방어의 문법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IDS 룰, 이걸 그냥 복잡한 코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언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디지털 위협을 우리가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패턴으로 묘사하는 바로 방어의 문법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문법의 기초를 배운 거고요. 이제 여러분도 이 방어의 언어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방어의 문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공격의 패턴을 보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룰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전혀 새로운 방식의 위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룰을 작성하시겠습니까?